안녕하세요, 서장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희 집에 엄청 자주 오셨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고 인상이 아주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인상이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저를 엄하게 훈련을 시키셨고 굉장히 혼이 많이 났어요. 처음에 남들이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이제 연구하시고 생각하셨고 빨리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희한테 또 이렇게 적용하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감독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KBL 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경은입니다. 소위 말하는 저 잘난 맛에 농구를 했었는데 이기기 위한 팀을 만들어주시는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시고 특히나 선수들의 마음까지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그랬던 생각이 제가 감독 생활 10년을 했지만 그걸 많이 좀 따라서 지도를 한 것 같고. 전 연세대학교 농구선수 김은희입니다. 감독님은 코트 위에 독사라고 부르셨던 분이시죠. 무서운 거는 최고로 다 갖췄다. 그 뿔테 안경이요, 이게 빛나요. 쨍하고 빛이 나요. 그 정도로 선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영원한 감독님이시고 개개인의 그 영향보다 팀워크를 중요시 하셨던 분이십니다. 최현입니다. 앞서서 이제 문경은, 김은, 서장훈 이 세 분의 소개말을 들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도 선수들이 별 잊지 않고 좋은 얘기를 좀 포장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나름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앞에 이제 우주원 씨도 계신데 예전에 연고전, 저에게는 이제 고연전이었죠. 고연전이었는데 그 열기가 정말 그대로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최양 전 감독님께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표현을 하자면 명언짤로 정말 유명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 데에도 대접받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와. 당시에는 농구 인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예요. 마니박 승부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또 많은 그 학교에 그 어린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어떻든 스포츠라는 거는 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팬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다 왜 명언이 됐는지 사실상 조금 오히려 좀 제가 더 당황합니다. 당연히 할 얘기인데요. 사실 그때 그 연세대학교 농구팀은 유일하게 훈련장을 학생들한테, 팬들한테 개방을 해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런 걸로도 유명했죠. 그때 많이 그 경험이 있으시죠, 우주원 씨는? 그때 당시에 그 팬들이 연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독님께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수들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고 운동을 할 때 팬들이 보는 시선이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운동하게끔 만드신 분이 바로 감독님이십니다. 와, 진짜 연습을 실전처럼 하셨네요. 진짜 매일 같은 시합이었죠. 매일매일. 그런 발상의 전환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평생 농구 외길만 걸으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되게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기 지금 유니폼으로 보아서는 연세대학교 농구부 시절이시네요. 네. 그렇죠? 감독님. 네. 사진에 있는 동기생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입단하셨다면서요? 고등학교 때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스카웃을 못 당했어요. 그러셨나요? 네네네. 사실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입학 시험을 치렀어요. 그냥 일반 학생들처럼? 네네.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감독 선생님
또 농구부장님, 교장 선생님까지 이제 다 합쳐서 연세대학교 체육부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농구를 좋아하고 당신네 농구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합격을 하면 좀 농구단에 좀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렀고 다행히 또 합격이 돼서 체육교육과로 합격이 돼가지고 농구 선수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특기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셨군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벌써부터 첫 것부터 굉장히 특별한 발자취가 있으신데요. 이제 졸업사진인 것 같아요. 어디 계시지? 졸업사진 같은 왼쪽이 가운데 분 혹시 신선우 감독님? 네, 맞습니다. 그 옆에는 박수교 감독님. 그 옆에 박수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구 팬이에요. 농구 진짜 좋아하시네요. 정말. 네. 정말 대단하시네. 그러면 대학 졸업하시고 또 계속 농구를 하신 건가요? 네, 뭐 실업팀에 들어가서 현대 농구단에 들어갔고 그때는 뭐 현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했죠. 네. 그리고 제가 현대건설을 이제 다니다가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사하고 그 알무사이브라는 그 화력발전소 선장인데 그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고 연세대학교를 한번 인사드리러 한번 갔었는데 감독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선배들이 와서 또 후배들 지도하는 게 또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후임 감독이 올 때까지 제가 그러면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임 감독 오는데 1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버님도 못 먹는 보약이든 뭐든 다 가서 다 재워줘요. 온 집안 식구가 다 해줍니다. 자, 학교에 가면 자, 운동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특혜예요. 뭘 하든지 다 이렇게 해주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선수는 이 아이는 그냥 유아 독전이 돼요. 맞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돈을 줍니다. 네. 이게 뭐 뇌물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수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이제 어디 원정 가다가 휴게소 같은 데 이제 들리잖아요. 네. 그럼 내려면 거기 이제 뭐 맛있는 빵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거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요. 왜요? 왜요? 체중 감량 이런 거 조절 때문에요? 아니면은 사 먹는 방법을 몰라요. 네. 그냥 코치 감독이 야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게 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지 학교에서 다 해주지 내가 이게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방법을 모르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거지근성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받기만 하잖아요. 오히려. 선수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키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육, 환경,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이제 주의를 시키죠.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 원정을 갑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0~300불씩 줘요. 가서 이제 좀 쓰라고. 근데 귀국할 때 내 선물 사오지 말고 부모님 선물 사다 줄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해라. 하나는 교수님이나 혹은 조교들한테 드릴 볼펜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하나 사오고 그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후배들한테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간간히 좀 사주는데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해줘. 제가 제 선물이나 뭐 부모 선물보다 다른 사람들 걸 먼저 챙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좋은 걸 다 가지고 계셔서 베풀어주는 어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옆에 너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해주려고. 수업을 빠지면 학점이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정 갈 때 어쨌든 뭐 결석계를 써냅니다. 체육부장 명의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볼펜이라도 한 자리 갖다 드리고 조교님한테 갖다 드리면 이름 좀 기특한데? 이거 진짜 근데 학점까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는 진짜 너무 사랑 아닙니까, 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후배들을 이제 빵을 이렇게 좀 사주고 잘 이제 대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수를 뽑으려면 대학 감독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고등학교 감독이나 코치 혹은 또 학부형들한테 엄청나게 설득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선배가 나한테 빵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줘. 아, 그럼 이 형이 나를 무지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나이에 부모가 학교 선생님 너 뭐 한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네. 자기가 생각한 그 형을 따라가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제 이상민 선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상민 선수가 청소년 대표할 때 이제 그 서장훈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수였거든요. 거기서 만났구나. 네. 스카웃이 치열했죠. 연대 고대에서. 맞아, 그랬죠. 서장훈. 저도 뭐 한 8개월 정도 서장훈 선수 집에 거의 출퇴근했습니다. 네.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가서. 매일 가시면은 뭘 챙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거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훈이 이제 들어가서 휴식하고요. 네. 장훈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선수하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선수 관리하는 거를 잘 얘기해서 상대방보다 좀 낫다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죠. 뭐 또 고대 뭐 감독이나 코치도 와서 거기서 그 한 집에서 맞다 하고 한 팀 나오고 한 팀 들어가고. 같이 있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런 제 과정을 닦고 있죠. 결국은 장훈이가 결정을 했죠. 난 저 상민이 형하고 뛰고 싶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됐습니다. 멋있겠다. 감독 시절에 별명이 이제 뭐 복사 나왔는데. 네, 이따 그래 뭐 야누스라는 말도 있고. 저는 딱 첫인상 보고서 그 슬램덩크의 영감님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너그러운 인상에 그냥 별명이 그 슬램덩크 영감님이실 것 같았는데 이 별명이 왜 붙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슬램덩크 만화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요. 네. 그분이 대학 감독일 때 흰머리에 호랑이라는 별명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인자한 감독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보이기만 그럴 뿐이죠. 아예 없어요. 아예. 일반적으로 볼 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굉장히 덕스럽고 굉장히 인자하신 분으로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난중일기에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소유령 하면은 즉당 군율을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규율이라도 군령이라도 어기면은 즉각 군율로 다스려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난중일기에서 보면은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했죠. 그거는 결국은 자기들 부하를 어떻게 보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흐트러진 어떤 군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100% 죽죠. 그러니까 평소에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군율과 기강을 잡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각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대학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아마 연습량이 가장 많았던 연세대학교 농구부가 아닌가. 그 서대선 훈련이라고 제 신입생 때 겨울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8km를 뛰고 오전에 20km를 뛰고 오후에 산악 훈련을 그걸 한 3시간 하고 그리고 야간에 이제 공에다가 바람을 빼고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야 밤에 그냥 그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공을 막 던지는 연습을. 물 채워가지고요? 네, 물을 채워서 5km 정도 만들어서. 지옥인데? 지옥 훈련. 근데 그 중에 오전 훈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km를 1시간 20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막바지에 대해서 제가 체력이 떨어졌는지 10km 들어오는 구간에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체력이 바닥이니까 마주오던 트럭이랑 이걸 치려고 막 그때 고민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힘드니까 그냥 또랑에 빠지던지 그냥 뭐 병원에 입원을 하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갑자기 마치 그렇게 혼미에 빠진 상태에서 누가 저의 팔을 딱 잡으신 거예요. 누구야? 팔을 잡아주신 거예요, 감독님.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다. 이게 지금 농구 코트에서 보면 3쿼터나 4쿼터 막바지인데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구부 본고차가 있었는데 승합차. 거기 야외 요즘에는 이제 손잡이가 없는데 그때 손잡이가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거기를 잡고 감독님이 그때 제 팔을 잡으셨으니까 못 놓게.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가려고 제가 안 놨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이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손재배가 저를 살린 거죠, 감독님하고. 하여튼 극한 훈련이니까. 그러면 거기 한 단계 올라가죠. 아, 벌써 이제 마킹했습니다. 말 안 듣는 후배들이 있으면 저도 서대장으로. 훈련에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일은 힘든 거 했는데 이거 못해? 이런 이제 자신감이 이제 맞아요. 있게 되는 거죠. 그 뭐 체력적으로 힘들고 인내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뭐 농구 선수가 볼을 못 만지잖아요. 네. 한 2, 3일, 3, 4일 하면 근질근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보다는 농구 코트에서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 쉬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코트가 그리워지는 거죠. 코트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런 산악훈련 같은 거 하면은 사실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취감 같은 거 느끼게 되고, 이게 좀 자신감 붙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게 실제 경기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순간에 체력에 기반한 정신력으로 한 번쯤 중간중간에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결정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작전 타임 들어가면은 야 우리 서대문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야 그거 아깝지 않냐?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뭐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1, 2년 정도까지는 저도 막 벤치에서 막 흥분도 하고 화도 내고 악도 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휴일날 뭐가 아주 충격적인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 배구 중계했었어요. 당시에 미도파 여자 배구팀이 있었는데 아마 이 팀이 아마 120 뭐 몇 년승인가 했던 그런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감독이 이창호 감독님이셨는데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벤치에서 조용해 감독이 그냥 앉아 계세요. 그 작전 타임 딱 부르시더니 또 야 열심히 하자 화이팅. 그리고 그냥 내보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저렇게 돼 있지? 저런 게 되나? 근데 결국 그 경기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구인들한테 물었지 도대체 뭡니까 얘기했더니 벤치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은 하수래요. 고수가 아니라 하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 전에 연습에서 훈련을 이미 다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 최대한 이제 그 연습 때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뭐 1초 공격, 0.4초 공격 모든 거에서 거의 매일 그냥 밥 먹듯이 훈련을 시켰죠. 감독님 TV 못 보게 했었어야 돼. 아니, 저는 그래서 감독님 실전에서만 뵈서 연습학교 간 거예요. 그 자상함 때문에. 호텔에서만. 호되게 그 연습은 못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경기 뛸 때도 그렇게 호되게 4년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연습 때는 분명히 저 감독님한테 이러면 혼날 텐데 라는 것도 현장의 실전에서는 혼을 안 내시고 오히려 계속 박수 쳐주십니다. 더 안 돼도 더 잘하게 해서 계속 격려. 이게 사람이 진짜요 달라져요.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실수 안 하더라고요. 믿어주시니까. 진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네. 운동선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슬럼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자신의 기량이 연습을 해도 안 느는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더 후퇴되는 것 같고 그럴 때 감독님은 선수들한테 뭐 어떻게 조언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그 1학년에 그 황성일이라는 그 가드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들어오고 어쨌든 이제 농구단지 정규리그 끝내고 플레이오프 8강 이기고 4강전을 하는데 그 첫 경기를 저희가 졌어요. 맞아요. 그 황성이가 리딩 가드고 이제 하는데 그날 뭐 리딩도 잘 안 되고 슛도 잘 안 되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저거 불러서 야, 그냥 괜찮아 오늘 너 잘했어. 다음에 잘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이 날 이제 위로해 주는구나 하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건 생기지는 않는 거죠.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지용 트레이너라고 있는데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내일 연습 때 저 성인이가 나오면 이런 말을 해줘라. 어제 그 감독님하고 코치님들이 저녁 때 회의를 하는데 코치 선생님들이 성인이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를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이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야 우리 팀에서 믿을 건 성인밖에 없어. 야
형님한테 맡겨봐 라는 얘기를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트레이너 연습 때 나와보니까 애가 벌써 눈이 이제 저 멀리서 봐도 눈이 쫙 잡고 있네. 입이 쫙 찌르었어요. 네. 이게 신기하게도 제가 직접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안 믿어요. 맞아요. 제 3자가 얘기해주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2번 다 이기고 뭐 3판 장승제니까 이기고 결승이 올라갔는데 결승은 또 뭐 상무팀의 이상민이 뭐 문경원 선수가 있었는데 그 팀도 제가 이기고 이제 우승을 했죠. 이게 사실 심리학에서 제3자에 의한 뭐 객관성 효과, 진정성 효과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얘기고요. 저는 배워서 써먹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 공부를 했으니까. 결국은 감독님 얘기하시면 진짜 그거는 그냥 격려밖에 안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타인이나 아니면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한 힘을 진짜 객관적으로 받는 것 같아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아주 그 심리학 이론에서 많이 검증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고요. 그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됐네요. 심리학대로 보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감독님, 저 형님들이 지금 뛰신 저 멤버들이 지원 형님 포함해서 개성들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히 독수리 오영재 별명이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약간 이런 좀 그 텐션들을 좀 누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강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뭐 기강은 아까 말한 훈련으로 해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경원 선수가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만 되면 불러내요. 그 당시에 뭐 잘해주는 게 뭐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좀 복귀하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아, 왜요? 네, 엄마는 같은 편이니까 엄마에게 감싸요, 어머니는. 감싸요. 네, 감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되니 경은이를 만들려면 경은이가 일거수일투족을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 날 딱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한테 뭐 직접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딱 받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4시 연습이니까 오후에 4시에 이제 딱 집히면 하나하나씩 이제 허벅지를 한 놈 한 놈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경훈이 있는 애를 딱 만지고 딱, 야, 너 어제 술 먹었지? 그러니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이 양반이 무슨 뭐 무당인가 신기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한 6개월 1학기 정도 딱 되니까 싹 끊어졌어요. 결국 경훈이 잘 잡혀서 아까처럼 프로 감독도 뭐 오래 하고 지금 KBL에 본부장하고 있으니까 잘 성장됐죠.